자, 보자. 대수. 대수가 이건가? 대수. 들어와. 오늘 아마 이 인원이 지금 전부일 거야. 언니 졸업식, 형 졸업식, 장녀, 동생 졸업식. 자, 수업합시다. 우리 숙제가 RPM하고 본책하고 둘 다 있었지? 아이가? 뭐 둘 다 있었을걸? 둘 다 있었을걸. RPM부터 한번 볼까? 우리 RPM이 몇 쪽부터 숙제였어? 83쪽부터 86쪽까지네. 맞지? 보자. 자, 83페이지. RPM부터 보자. 83페이지의 질문. 62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 켰네. 문제 한번 보지 뭐. 그렇군. P1, Q1. 이게 야, 혹시 이거 답이 4냐? 맞지? 얘는 약간 대칭성 느낌? 그 다음에 저기 내가 혹시 20도법도 알려줬던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1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620번 문제는. 자, 보자고. 자, 문제는 다들 읽어봤겠지? 나도 지금 슬쩍 읽어봤는데. 자, P1, Q1의 제곱 더하기 P2, Q2의 제곱 해가지고 P8, Q8의 전체 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봐봐라.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 왜냐면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요렇게 봤을 때 자, P1, Q1이 뭐가 되냐면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맞지?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빗변이 1이니까 P1 P1, Q1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사인 세타야. 1분의 P1, Q1이 사인 세타거든. 그러면 P2, Q2는 뭐가 되냐면 사인 2세타가 될 거야. 맞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얘가 사인 세타의 제곱, 뒤에는 사인 제곱 2세타, 사인 제곱 3세타 식으로 가서 사인 제곱의 8세타까지 가는 거거든. 사인 제곱의 8세타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사인 제곱의 8세타. 그러면 보자. 이 8세타가 얘인데, 야, 요 각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나? 봐보라고.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여기 P1, P2, P3에서 P8까지 있으면 전체 각을 몇 등분? 9등분한 거야. 여기까지 해줘야지. 9등분한 거야. 9등분. 즉 얘가 사실은 10도고 얘가 20도, 30도, 80도까지야. 80도까지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사인 제곱의 8세타 같은 경우는 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랑 같지. 사인의 90도 빼기 세타는 우리 요거 알아야 돼. 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거든.
그러니까 요 8세타 같은 경우는 90도 빼기 세타거든.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1이고 사인 제곱 2세타랑 요 앞에 아마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1이라고. 1이 몇 번 나온다? 4쌍이니까 4번 나온다. 그래서 4가 된다고. 요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 요 문제 정도 이제 풀어야 된다. 요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 자, 84페이지. 84페이지. 628번 또 있으면 말해라. 자, y는 사인 제곱 저거 2 사인 저거 최대값이 5 했는데 약간 고민. 뭘 고민할 거냐면 나는 이렇게 고민.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통째로 t라고 잡을게. t라고 잡으면 위에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사인의 제곱 t 더하기 2배에 자 얘가 t니까 x는 t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사인의 아마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x 빼기 6분의 파이가 t면 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게 된다고. 이렇게 더하기 a인데 맞아? 최대값이 5이고 최소값이 b다. a 더하기 b를 구하래. 근데 일단 우리가 있잖아 봐봐 이렇게 잡았는데 요것도 좀 바꿔야 돼. 뭐냐면은 요 사인 t를 또 k라고 잡을게. 그럼 이제 k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얘는 y는 t의 제곱에 더하기인데 잘 들어봐.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t가 된다고. 맞지? 응. 얘 코사인 t가 되지. 이제 20도법 이제 완벽해야 된다. 2분의 파이 더하기 t는 코사인 t가 된다고.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코사인 t니까 잠시만 수도 없어. 그럼 사인 t를 잡지 말고 얘를 요렇게 바꿔야 되겠네. 요거 다시 적고 얘가 코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가져오면 되지. 요렇게 바꿔야 되겠네. 왜 우리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나오면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을 못 바꿔 코사인 t를 사인 t로 바꿀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인의 제곱 t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래 놓고 이제 코사인 t를 뭐로 잡는 거야? 이제 k로 잡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럼 저 식은 y는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a 더하기 1이거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고 식이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1이고요. 1. 그때 요 값이 a 더하기 2고요.
이렇게 구해준다. 자,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여기 1.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최대값이 5. 그럼 얘가 5라는 얘기잖아. A가 3이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맞지? 여기 이제 얘가 5가 되고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되네. 최소값은 1. 그럼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서울 지역에 그 아주 유명한 교육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저번에도 얘기했을 건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수포자가 40%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수포자가 이렇게 많으냐? 수포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제 그거에 대한 강의는 한 30분 정도 하시더라고. 원인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수학 교과서를 잘못 만들었다. 첫 번째. 순서를 뒤바꿔놨어. 이게 원래 아니었어. 원래 그 수학책의 순서가 혹시 너희 아나? 너희는 15계정이가? 아니, 너희 22계정이지. 22계정인데 이 수학책 순서를 바꿔놨어. 언제 바뀌었냐면 한 4, 5년 전에 전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수학책 순서를 바꿨는데 원래 피타고라스가 3학년 2학기에 있던 걸 2학년 2학기로 바꾼다더니 이렇게 바꿨는데 완전히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낮은 수준에서 배웠대. 그리고 순서가 바뀌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힘든 거야. 두 번째, 요즘 분위기가 너무 쉽게 가르친다 이거야. 수학은 쉬운 것만 가르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렵잖아. 중학교 때는 아주 쉽게 가르쳐 놓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진다. 고등학교는 수포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해서 나는 생각 못했는데 맞는 말이네. 순서를 다 바꿔놓고 중학교 때 쉬운 것만 가르치고 근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쉬워야 되잖아. 대학도 쉬워야 되고. 이게 아닌 거야. 고등학교는 갑자기 어려져. 애들만 고생시켜. 넘어갑니다. 85페이지 질문 32번 632번 또 자, 얘 치역이 얘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근데 있잖아 우리 절대값 sin x가 우리 절대값 sin x 맞나? 잠시만 요렇게 요 값부터 정하자. 절대값 sin x. 원래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얘가 절대값을 치워버리면 음수인 부분이 다 없어지거든. 그럼 요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돼버리는 거야. 요렇게 돼버린다고. 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값이면 어떻게 돼? 얘가 접혀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 sin x의 치역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0에서 1 사이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고. 그리고 요 절대값 sin x를 뭐로 잡을 거야? t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 주어진 식은 요렇게 생긴 식이 돼버리지. 요렇게 생긴 식이 돼버려. 그럼 우리 유리함수 푸는 법 기억하나? 요렇게 되겠지. 이거 묶어 놓을까 이렇게. 여기 유리함수거든. 그럼 대충 그려보면 점근선이 t 여기 t고 여기 y인데 t 이꼴 마이너스 1 t 이꼴 1
마이너스 1이니까 2 4분면 방향과 4 4분면 방향. 쟤는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0,0을 치는 거. 이렇게 생겼지. 근데 t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주어진 값을 구하라네. 저기를 구하래. 여기를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0일 때, 최대값은 1일 때, 여기 0 넣으면 0, 1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유튜브를 본 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실습을 안 하면 자격증이 취소가 된대. 나 그거 몰랐거든. 공인회계사가 되게 어렵잖아. 사자 들어간 직업이잖아. 근데 그거는 시험을 합격을 하고 1년 안에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실습 과정을 안 거치면 취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갈 데가 없대. AI 때문에. 그래서 좀 몸을 좀 쓰는 일을 좀 해야 된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생각을. 전기, 전자, 잘 이런 게 훨씬 낫대. 요즘 기계공학 이런 거. 자, 넘어가서 86페이지. 639. 또 643. 또 자, 639. x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얘를 풀래. 얘를 풀래. 봅시다. 코사인의 제곱 x 빼기 1 사인 x 코사인 x를 푸시오. 지금 고민을 좀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코사인의 제곱 x를 풀래. 얘를 얘가 있잖아. 발에 3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빼기 1인데 1이 뭐냐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거든. 맞아? 그럼 요렇게 바꿀 수 있지. 일단 식을.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2 코사인의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0이라며. 그럼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 생각을 하려면 조금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마풀이잖아. 요렇게거든. 그러니까 1 대신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를 넣어야 되는 거야. 요게 생각을 딱 해봐.
저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바꿀 수 있어. 바꿀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사인과 코사인을 동시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저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유형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결론은 2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인수분해가 돼버린 거잖아. 코사인 x 빼기 사인 x는 0인데 야 우리 1, 4분면 각에서 얘가 0 되는 건 불가능해. 맞지?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왜?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인데 어떻게 0이 되겠니? 그럼 얘가 0이 돼야지. 1,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는 45도 즉 x는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호도법을 쓰세요. 호도법. 답은 4분의 파이입니다. 건우야 이해가 잘 안 되나? 이번 저기 뭐지? 설 연휴 기간에 학원 문을 12시쯤에 열어놓을까 생각 중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습을 무조건 오라 이런 게 아니고 야 너는 그래도 어떻게 동생 그 마치고 바로 왔다? 진도 나가기 전에 잘 왔다. 앉아. 그래서 학원 문은 12시쯤에 열어주려고 설 연휴 기간에 와서 자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습해라. 설 연휴 기간에 와서 자습을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지. 이 넓은 학원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활붙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중간중간에 들려서 문제 같은 것도 좀 받아줄 수 있고 특히 평상시에 질문하지 못했던 과학이나 국어 같은 질문들도 받아줄 수 있다. 그리고 간식도 한 번씩 넣어줄게. 그럼 문 열어놓기 대신에 2층만 사용해라. 2층에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 한 12시쯤에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한 9시나 10시쯤에 문을 닫을 거야. 그 사이에 공부할 사람들은 와서 공부해도 된다. 자, 643번. 자, 삼각형 ABC에서 얘가 성립할 때 얘의 값을 구하래. 얘는 근데 있잖아. 봐라. 뭐냐면 우리 삼각형 ABC니까 야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가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B 더하기 C가 뭐가 되냐면 파이 빼기 A가 되거든. 맞지?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결국에 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파이 빼기 B 더하기 C에다 파이 빼기 1 넣으면 2분의 3파이 빼기 A가 되네. 이 동영 예 즐거운 설 보내셔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동현? 내 반 이동현이야. 몇 학년이지 이동현이가? 자,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A가 되는 거야. 얘는 20도법으로 빨리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2분의 3파이 빼기 A 이렇게 누워있던 게 서버렸잖아. 그럼 이쁘게 그려줄까? 20도법 기억나지?
나중에 너 보강 좀 더 끝마치고 난 보강 얘기 좀 해야 된다. 네. 설날에 한 번 정도, 2번 하루 정도. 네. 월화수 중에 네가 고를 수 있게 해줄게. 생각해 놓은 거 있나? 없어요. 아니 월화수 중에 너도 어디 친척집에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니까. 네. 얘가 어떻게 2분의 3파이가 270도에서 빼기 A니까 이렇게 되잖아. 결론은 맞지?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지. 이렇게 써. 누워있던 게 섰으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되지.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A를 구하는 거다. 결국에 맞지? 자, 요 문제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풀 건데? 4의 코사인 제곱 A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되고 더하기 4의 사인 A가 되고 빼기 5는 0이 되고 얘를 반대로 통째로 절로 넘기자. 절로 넘기면 4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4 사인 A 플러스 1은 0이잖아. 완전 제곱식이네. 2 사인 A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사인 A가 얼마가 되는데? 2분의 1인가? 2분의 1. 근데 난 뭘 구하는데? 마이너스 사인 A. 그래서 답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동생이 초등학교 졸업한 거봐. 자기사. 너희 어느 초등학교야? 중산초요. 아니 오늘 저기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못 온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도 중산초인가 보다 동생이. 중산초등학교. 건우야, 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식이 기억이 나나? 4년 전 아이가? 5년 전이가? 5년 전? 나 30년 전인데 기억이 없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뭐 어떻게 했지? 확실한 건 고등학교 졸업식은 안 갔어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식은 안 갔어.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못 갔다고. 고등학교 졸업식 안 갔고 중학교 졸업식은 기억나는 게 그때 아마 내 머리 색깔이 파랬을 거야. 기억도 없다. 자, 오늘 본책 가자. 본책 몇 페이지부터 문제 받아주면 되노? 230. 230? 그러니까 230페이지부터 문제를 받아주면 되지. 자, 230쪽의 질문. 30쪽의 질문. 31쪽의 질문. 31쪽의 질문. 32쪽의 질문. 33쪽의 질문. 35번. 어? 35번. 535번. 자,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두 점 F랑 F'와 Y축 위에 P 0,N에 대해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 N,0이고 여기 마이너스 N,0이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삼각형 P'의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수열 첫 번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라. 야, 얘는 안 풀리면 노가다로도 해야지. 물론 노가다 문제는 아닌데 안 되면은 일일이 손으로 다 구해봐야 돼.
요령은 있지. 요령은 있지. 봐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요 느낌이잖아. 검은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90도를 만들어 볼까? 좀 이렇게 해서 90도 정도? 약간 요런 느낌. 뭐 90도처럼 보이나? 중요하진 않지. 그럼 일단 봐봐라.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인데 만약에 n이 1이라면 그렇지? 이 선 위에 세 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잖아. 자, 1, 0, 마 1, 0, 0, 1. 세 개밖에 없다. 저기 A, 아, 여기도 있지. 여기 맞지? 삼각형이 있으니까 맞지? 삼각형이 있으니까 0,0 꼭 있겠네. 즉 얘는 지금 A 1이 4개다 맞지? 그럼 A2는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라. 2가 됐잖아 이렇게. A2를 구해볼게. 2가 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지.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1,1하고 마 1,1에도 생겨버려. 맞지? 다시 할까? 자, 밑에 2개 생기고 사이드에 2개가 더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A2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8이 된다고. 아이가? 삼각형 위에 XY 점이 정수가 되는 게 8개잖아. 그럼 A3는 여기까지부터 갈게. 얘가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얘가 3이니까 여기 1 한 번, 2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럼 여기 2,1, 1,2, 마 1,2, 마 1,2, 마 2,1 요렇게. 얘도 뭔데? 원래 있던 것보다 밑에 2개 더 생기고 옆에 2개가 더 생겨버린다고. 총 지금 몇 개야? 5개, 이렇게 12개네. 4씩 증가하네. 이 수열 자체가 4씩 증가한다고. 초항이 4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합이야. 8항까지. 8항까지 합이라고. 자, 2분의 등차 수열 합공식이지? 항의 개수 8개. 초항은 4. 여덟 번째 항은 4 곱하기 8은 3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날라가고 4. 36 곱하기 4잖아. 144가 되겠네. 요 수열 들어오면 너희가 있잖아. 뭘 해야 되냐면 귀납적 사고라는 걸 좀 해야 돼. 1항 구하고 2항 구하고 내가 3항을 구했잖아. 그러고 나서는 자 1항과 2항 사이의 관계, 2항과 3항 사이의 관계 정도만 딱 보고 그다음부터도 다 4씩 증가하겠구나 라고 믿고 문제를 풀어버려야 돼. 얘를 진짜 의심스러워서 4항도 구해보고 5항도 구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귀납적 사고가 딱 그런 거거든. 앞에 한두 개 정도 보고 뒤를 바로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그냥 덧셈 관계니까 바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뒤에 가면 등비 수열 나오고 개차 수열 나오고 몇 급수 나오잖아. 한 3개 정도 구했을 때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지를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고. 그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생각을 많이 해서 2개, 3개만 가지고 뒤에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학교에서. 과감하게. 이 정도 봤으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나가겠지라고 믿고 가져와야 되는 거야.
자, 234페이지 질문. 35페이지. 36페이지. 찬영아, 너 풀어봤나? 네. 풀리더나? 네. 37페이지. 55번이요. 555번. 너는? 53. 50? 54번. 54번. 54, 55 또. 자, 54부터 볼게.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대. n의 값을 구하래.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4고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56이다. 근데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540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봐봐. 얘를 초항을 A 맞지? 공차를 D라고 하면 1항부터 4항까지 합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니까 4A 더하기 6D라고 적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바로 돼야 돼. 이렇게. 자,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56이래. 근데 이제 n번째 항부터 n-1번째 항, n-2번째 항, n-3번째 항까지잖아. 즉 얘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4개니까 n번째 항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여기 n번째 항이거든. 그럼 그 앞에는 요걸 거 아니야. 그 앞에는 더 앞에는 요렇게 되는 거고, 그치? 더 앞에는 요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4개니까, 맞지? 마지막 4개는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러면 우리 이 문제 못 푸는 거다. 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줬는데, 시간을 더해서 해줬는데 이게 이거 문제잖아. 자, 이렇게 풀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이 문제 못 푸는 거라고. 이 문제 10초 컷이다. 실제 문제가. 혹시 이렇게 푸는 학생 있나? 이거 안 된다. 보통 이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푼다니까. 그래서 A를 구하고 D를 구하고 막 A랑 D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래 버리는 순간 이 문제 못 푸는 문제다. 자, 생각을 해봐라. 얘는 다 A고 D고 나발이고 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문제다. 왜냐면 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한 문제다. 등차 중앙. 얘는 등차 중앙 문제다. 얘가 앞에 4개, 뒤에 4개가 주어진 순간부터 등차 중앙이다. 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이고, A4 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11, A 12까지 갔다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등차 중앙 성질이냐면, 얘랑 얘를 더하잖아. 얘가 이거의 합과 같대. 그리고 A3랑 A10의 합과도 같은 거야. 사실은 등차 중앙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얘인 거야. 끝과 끝끼리 같고 그 앞에 끼리 같고 그 다음 끼리 같고 같은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가 봐라, A1, A2, A3, A4가 있고, 요 앞 밑에 가 AN 있고, 자 AN-1 있고, AN-2 있고, AN-3이 있거든. 맞아? 어차피 얘랑 얘들을 합은 같아. 그러면 가식과 나식을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의 합의 4배가 나오는 거야.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근데 2개 더하면 얼만데? 280이잖아. 맞아?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게 280이라고. 280 맞나? 아, 180이구나. 맞지? 쏘리. 180이지. 180이잖아. 2개씩 하니까 180이지.
그러니까 한 쌍이 180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540이라며. 몇 쌍 나온 거야? 3쌍 나온 거지. 그럼 저렇게 3쌍이니까 n이 얼마였던 거야? n이 6이었던 거야 그냥. 1항과 6항, 2항과 4항, 3항과 그러니까 1항과 6항, 2항과 5항, 3항과 4항을 더해서 540이 나왔던 거야. 요렇게 풀어야 돼요. 요렇게. 잠시만. 내 말 잘못했지. 말 잘못했지. 자, 요렇게 하면 180이잖아. 맞아? 이 180인데 여기 4개 4개 더한 거지. 4개 4개 더해서 180이잖아. 한마디로 몇 개야? 8개가 180이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 3이니까 24개가 돼야지. 쏘리. 내가 너무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깜빡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같은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건 사실은.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8개가 180이니까 540은 24개가 되는 거다. 자, 555번 보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근데 A3가 42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래. 야, 근데 있잖아.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고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 SN을 이용을 해서 AN 구하는 공식도 배웠지. 그래서 즉 얘가 지금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 그럼 AN은 위에다 뭐 하나 적을게. BN일 때 AN은 2AN 빼기 A 더하기 B도 기억하나? 그럼 이제 사실은 AN이 나와버렸지. 2N 빼기 1 요렇게 되잖아. 맞아? 야, 근데 중요한 게 A3가 42인데 맞아? 응? SK K 제곱을 구하라고 말 잘못했어. 요걸 만족시키는 K 제곱을 구하라고. 요걸 만족시키는 K 제곱. 오케이. 알았어. 자, 근데 A3가 42인데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내가 말 잘못 써야겠어. 그럼 A3가 42라는 말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D가 42래. 오케이. 42. 자, 그러면 A, K 빼기 3은 뭔데? K 빼기 3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K 빼기 4 D가 되고 얘는 A 더하기 K 빼기 두 번째 D가 돼. 근데 빼기 24래. 그럼 얘는 2A에다가 더하면 2K 빼기 3의 T가 마이너스 24고 2로 나누면 A 더하기 K 빼기 3의 T가 빼기 12가 돼. 이렇게 맞지?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갈게. 이렇게 가지고 갈게. 그리고 위아래를 빼버리면 2D3 얘는 5 빼기 K가 5 빼기 K의 T가 54가 되는 거야 지금. D가 음수가 없다 맞지? D가 누가보다 음수가 돼버리네. 5 빼기 K의 D가 54가 되네.
그리고 이제 요 시간 볼까 이제. 이 시간 볼게. SK가 K의 제곱이래. SK는 K의 제곱인데 그러면 등차 수열 합공식을 좀 이용을 하면 2분의 K에다가 초탕이 A 맞아? 초탕은 A K번장은 A 더하기 K-1D 근데 얘가 K의 제곱 여기 K의 제곱 얘를 좀 정리를 좀 할 걸 했나? A를 D로 표현을 할까?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2 없애고 여기 2 올리고 2K 제곱을 적고 얘는 2AK에다가 더하기 K의 제곱의 D에다가 마이너스 KD라고 얘가 2K 제곱이 돼. K는 자연수고 K는 자연수고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42 빼기 2D를 넣을 수 있거든. K 대신에 42 빼기 2D를 넣을 수 있어. 그럼 넣어버리면 84 A 자리에 빼기 4D의 K 더하기 K의 제곱 D 빼기 KD는 2K의 제곱. 잘 안 나오겠는데? 다른 걸로 한번 풀어볼까? 다른 풀이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등차 수열 첫 장부터 L까지 합이 SN이라 할 때 A3가 42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 이상 4 이상의 자연수의 K 값을 구하라. 빼기 12. 이제 SK가 K 제곱이라는 게 조금 맞지. 걸치네. 음. 4 이상의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K 빼기 두 번째가 K 빼기 두 번째가 빼기 12. 일단 맞는데 맞지? 얘를 이용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 이용을 하는 게 맞는데 응? 맞지? 요거 필요 없고 어차피 정리한 거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SK라는 게 2분의 K 개수 있고 이제 초항이 A고 K 번장은 K 빼기 1D고 맞지? 근데 얘가 K 제곱이고 얘를 해석을 해줘야지. 야 이거 그냥 이제 아무
정산으로 해버리면 이유가 없어지잖아. 예, A 더하기 있어. 여기 이게 밀렸지. 사실은 풀었네. 내가 요거 잘못 적었잖아. 야, 끝항이 이거지. 맞아? 이게 끝항이지. 얘는 첫 번째 항, 얘가 끝항이잖아. K번째 항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여기 있네. 얘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노? 2A 더하기 K 빼기 1T가 30인 게 나와버리잖아. 맞아? 근데 지금 요 안에 30 있네. 얘가 지금 쟤잖아. 맞지? 이거 두씩 더한 게 이 지금 내부 안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즉 2분의 30K가 K제곱이래. 그럼 K가 15가 나오네. 맞지? 양변을 K로 나누면 K가 15가 나오네. 비교해라. 왜 엄한 짓을 하고 있었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 호계고등학교 고3이 연락 온 거야. 하원이 잘 있냐고. 야, 솔직히 고3은 좀 너무하지 않냐 지금. 얘 고1, 2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키워서 고3 가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다른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놓고 그 학원에서 이제 고3 안 해준다고 하니까 자리 있냐고. 그래서 내가 자리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 수능 못 치면 내가 뒤집어 쓰잖아. 자, 238쪽 없고 오늘 등비 수열 그때 했었지? 자, 240페이지 질문. 야, 우리 어디까지가 숙제했어 근데 지난 시간에? 44페이지. 어? 44페이지. 아. 야, 이거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그건데 진도 못 나올 수 있겠는데 244페이지까지 숙제였어? 자, 40페이지 질문.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자, 44페이지 568번 질문 안 하나? 질문 아이가? 손든가 아이가? 아이가. 자, 오늘 등비수열 합이야. 응? 보자, 오늘 등비수열 합 하면은 내가 미리 얘기할게. 여기 원리학교 보이지? 원리학교 보이지? 이 대수에서 가장 애들이 못하는 건 이 원리학교다. 가장 어렵다.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럼 오늘 이거 하나 해야 되겠네. 왜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하면서 원리학교까지 얹어서 할 수는 없다. 원리학교 혼자만 1시간 반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애들이 만약에 결석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게 아이패드로 수업할 수 없는 거다 저거. 이 칠판에 꽉 채워야 된다. 짜잘한 글씨로. 대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다. 원리학교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보다 어렵다 이거. 자, 오늘 등비수열의 합 한번 보자. 등비수열의 합. 사실은 이거 안 되면은 RPM 내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까 했는데 원리합계를 보는 순간 다음 시간은 없다 우리에게. 자, 등비수열의 합 보자.
첫 장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첫 번째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은 했거든. 그럼 봐봐라. 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자. 아니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궁금해. 봐봐라. 자, 첫 번째 항이 A. 그럼 두 번째 항은 AR이 되겠지. 등비 수열이니까 계속 곱해질 거야, 이렇게. 아이고. 그럼 n번째 항은 A에 R에 n 빼기 1제곱이 될 거거든. 요게 우리 SN이거든. 이게 SN이란 말이야. SN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와야 될 게 있어. 혹시 1학년 때 요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아래, 예를 들어서 아래 7제곱 빼기 1 있지. 예를 들어서 아래 7제곱 빼기 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R 빼기 1에 아래 6제곱, 아래 5제곱, 아래 4제곱, 아래 세제곱, 아래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무조건. 그 말은 굳이 내가 얘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R에 7제곱 빼기 1을 R 빼기 1로 나누어주면 돼. 요거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예비 고2 애들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7명 정도는 모른다고 나는 본다. 너 알고 있던 공식이가? 그 고1 때 배우지 않나요? 기억나나? 그 세제곱 공식. 그 세제곱 공식 하면서 4제곱, 5제곱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 혹시 건우 이름 기억나나? 안 나면 좀 필기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럼 아래 만약에 100제곱, 아래 100제곱 빼기 1이면 R 빼기 1에 아래 99제곱, 아래 98제곱, 점점점점 1까지다. 찬이 원래 알던 공식이가. 이거 한번 했었다. 우리. 근데 애들이 기억을 못하지, 잘. 그 얘기 왜 하냐? 그럼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얘가 A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잖아. 이렇게 더해버리면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는 다시 이쁘게 좀 정리 좀 해버리면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역산을 해버리면 얘가 1 빼기 R분의 A에 1 빼기 R의 N제곱 또는 R 빼기 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그게 이 등비수열 합공식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역산한 거야. 역산. 뒤집어 간 거지. 일단 요거부터 필기할 사람은 필기해버려라. 역산한 거야. 역산. 이거 봐. 저 필기가 다 됐나? 필기가 이렇게 남았어?
가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초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 1-R분의 초항 1 빼기 R의 N제곱 또는 R 빼기 1분의 초항 R의 N제곱 빼기 1이야. 둘 다 똑같은 식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작으면 얘를 많이 쓰고요. R이 1보다 작으면 얘를 많이 쓰고요. R이 1보다 크면 얘를 많이 씁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R이 1이면 어떡합니까? R이 1이면 문제 못 풀지. 의미가 없지. 왜? 밑에거든. 야, R이 1이면 이 말이잖아. 첫 번째 항이 2야. 그럼 두 번째 항도 2고, 세 번째 항도 2고, 네 번째 항도 2라는 말이잖아. 그럼 2가 n번 오면 2 곱하기 n이잖아. R이 1이면 그냥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과 같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안 물어본다 잘. R이 1인 경우는 정말 잘 안 나온다. 넘어갑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항의 곱인데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강의 본 대치동 강사한 얘기 이런 거야. 이게 교육과정을 정말로 더럽게 만들어놨다니까. 이런 거는 메인으로 얹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얘를 사이드로 가르쳐놓고 문제는 얘를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대치동의 수학 강사가 얘기한 그건 그 말인 거야. 애들 가르칠 때는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가르친다. 근데 실제 수능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은 완전 심화를 원하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봐봐.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이제 합의 꼴인데,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R 요 꼴이거든,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등비수열의 SN은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야. SN은 등비수열의 SN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등차 수열에서의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꼴이었거든. 2차식 꼴이었는데 등비수열의 항의 수열의 합 SN은 이런 꼴이야. A 곱하기 특정 숫자의 n제곱 꼴 더하기 P라고 나오는데 나는 그냥 빼기 A라고 적을게. 이렇게 요 꼴입니다. 밑에는 플러스 B꼴로 적혔는데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이다. 아니다. P로도 무조건 얘다. 그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꼴이다. 이 꼴. 그러니까 밑에 책에 나온 밑에 뭐 길게 설명돼 있잖아. 다 필요 없다. 요걸로 정의해라. 나랑 같이. 오늘 내가 수업 딱 해준 거다. 요 꼴로 나온다. 학교에서. 쌤, 이 꼴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와도 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다. 나와도 쓰고 안 나와도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얘만 외우면 되는 거야. 다만 딱 하나만 지켜줘. 지난 수업 시간에 내가 별표까지 쳐줬는데 뭐는? 요것만 지켜주면 된다. 우리는 꼭 지켜줘야 된다. SN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저번에 A1은 뭘로 대체해라? S1으로 대체해야 된다. 요것만 지켜주면 된다. 요것만 지켜주면 우리는 공식 하나로 문제 풀 수 있다.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어. 얘처럼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꼴이겠지? 저게 아니어도 돼.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뭐 B꼴로 주어줘도 돼. SN이 주어지면 요 공식만 써라. 딱 요것만 펴라. 요것만 필요하거든. 자, A에는 자, 처음에 이게 애들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봐라. R 빼기 1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초항이 된다. 얘가 초항이 돼버리거든. 그리고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끝. 저런 걸로 주어지면 저렇게 AN이 나온다. 이런 거야.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뭐 빼기 3이면 좋고 빼기 3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니까 빼기 3도 좋고 보통은 빼기 3으로 주어질 거거든. 이렇게 빼기 3이 아니고 뭐 더하기 7돼도 상관없다 했다. 이제 필기보다는 봐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만약 이게 주어졌다 쳐봐. 쌤 저기 A는 여기 앞에 문제에서 A가 3인데 저기는 왜 빼기 A 꼴이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더하기 7 나왔습니까? 상관없어. 뭐만 지켜주면 A1은 S1과 같다만 지켜주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A1을 여기 1로 보면 13이 되나? 맞아? 이제 1 넣으면 13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콜. 1항은 제끼고 2항부터는 얘 쓸 수 있는 거다. 2항부터는 얘 쓸 수 있는 거다. A가 얼마인데 3. R이 얼마? 2 빼기 1에 응? R이 얼마? 빼기 2에 2의 n 빼기 1제곱이 답이 되는 거다. 몇 항부터? 2항부터. 2항부터는 얘 쓸 수 있는 거다. 2항부터는 얘를 쓸 수 있는 거다. 이 공식 반드시 좀 외워둬라. 막 저거 구하려고 막 SN 빼기 SN 빼기 이라고 이러지 마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왜? 솔직히 말하면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꼴 무조건 생각하고 빼기 A가 아니더라도 저 1로는 뭐가 되는데 초항이 A에 R 빼기 A가 되잖아. 그래서 A로 묶어서 R 빼기 1로 잡은 거다 그냥. 끝이다. 저 꼭 써라. 저 밑에 나올걸?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주의사항은 뭐다? 2항부터는 제일 쓸 수 있다. 1항은 SN에다가 1을 넣어서 풀어라.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문장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축척 달라붙는다. 넘어갑니다. 문제 푸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 저 앞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하나 혹시? 저 앞에 SN 빼기 1이 뭐다? AN이다. 이제 이거 무시할 수는 없다. 정석을 풀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귀찮지만 한번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지면 AN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SN 빼기 SN 빼기 1이잖아. SN 빼기 1은 n자리에 n 빼기 1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맞지? 앞에가 뭐로 바뀌는데 6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3 빼기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3이 되죠. 그럼 날려버리면 빼기 3 빼기 3은 없어지고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이 나온다. 됐지?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배고파라. 쌤, 저기 운이 좋아서 내가 R을 2로 잡는 바람에 마치 SN하고 AN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다. 내가 R을 2로 잡는 바람에
2 빼기 1이 되는 바람에 위에랑 비슷하게 생긴 거지. 실제로는 뭐 전혀 뭐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다. 넘어갈게.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너희 한번 풀어봐라. 아 진짜 너희 한번 풀어봐라. 공식만 잘 대입하면 된다. 발전 28번부터 풀게. 28, 29만 풀게 오늘. 근데 밑에가 너무 많이 어렵다. 봐라. 우리 고등학교 특히 이런 문제들 있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활용 문제가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문장이나 글로 주어져서 그 문장이나 글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지수를 잡거나 해서 푸는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문장으로 주어지면 정석풀이도 좋은데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해. 2017년부터 일정한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등비수열이야. 계속 그 비율이 곱해져 나가거든. 그 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년부터 22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3년에서 2017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몇 배이니? 23년은 17년에 몇 배이냐? 그러니까 R을 구하라는 문제야. R을 구하라는 문제야. R. 근데 쟤를 있잖아. 저 800만 톤과 600만 톤에 꽂히면 문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 봐봐. 그럼 17년부터 갈게. 문제가 이렇게 가주는 거지. 사실은 나는 저거 숫자 안 쓰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여기가 봐봐라. 17년도에 내가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썼어. 맞지? 근데 매년 줄일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R은 1보다 작을 거야. 아마 얘는 R이 1보다 작겠지. 왜? 줄여나가야 되잖아. 배출량이 줄어나가려면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해야 되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얘가 되잖아. 근데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800만 톤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할 건데? 비율을 구할 거잖아. 구하는 것도 몇 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8인 거야. 어차피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2020년도야. 그럼 2020년도는 요렇게 되겠지. 21년도는 요렇게 되고 22년도가 이렇게 되겠지. 얘가 6이래. 맞아? 나누어 버리면 R의 세제곱분의 1이 3분의 4야. 우리가 아는 건 뭔데? R의 세제곱이 4분의 3이 될 거란 걸 알게 됐어. 맞지? 그럼 R은 그냥 4분의 3에 3분의 1제곱이야. 뭐 세제곱분 써도 되는데 그냥 적어 놓을게. 자,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뭔데? 2023년과 2017년을 비교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6년 차이잖아. 6년 차이면 뭔데? R의 6제곱 차이 아니겠어? 맞아? R의 6제곱 차이겠지. 근데 2023년보다는 2017년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6제곱이야? 6제곱? 그럼 이 채로 그냥 2제곱 곱해도 되네? 생각을 못했네. 곱하면 뭐가 되는데? 아래 6제곱 나와버리잖아. 위에 식에다가. 그럼 답은 뭔데 이제? 16분의 9배가 되는 거야.
아래 6제곱이라며. 6년 차이니까. 답이 16분의 9배야? 맞아? 맞겠지 뭐. 이렇게 푼다. (16분의 9배가) 된다. 잠시만. 자, 볼까요? 자, 29번 문장 볼까? 수열 AN의 첫 자음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SN이 이렇게 주어졌대. 근데 이제, 봐봐라. 얘는 공식 쓰면 된다. 공식 쓰면 된다, 바로 그냥. 자, 가자. SN인데, 4의 N, 자, 4의 N 플러스 1제곱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얘로 바꿔야 된다. 아까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꼴이라고 했잖아. 반드시 R의 N제곱 꼴로 바꿔줘야 된다. N 플러스 1제곱, N 빼기 1제곱 안 된다. 뭘 지켜줘? 얘는 지켜줘야 된다, 얘는. 얘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얘가 A인 거다. 난 A만 필요하거든. 그럼 SN 공식이 뭔데? A에 R-1의 R의 N 빼기 1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4고, R이 얼만데? R도 4네. R도 지금 4잖아. R이 4니까 3 곱하기 4의 N-1제곱. 그래서 어떻게? 12 곱하기 4의 N 빼기 1제곱이 되는 거다. 단 N은 2항부터 가능하다. 그럼 4항은? 얘가 지금 AN이잖아. 4항은 A4는 12 곱하기 4의 3제곱이다. 응? 이만이 크다고? 야, 12 곱하기 64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얼마야? 오씨. 64 곱하기 12? 좀 그러네. 768이다. 맞지? 즉 얘가 768이다. 그럼 A1은 S1하고 같잖아. 여기 1 넣으면 4, 4, 4. 4의 제곱 16 빼기 14가 되네. 왜냐면 A1은 뭐랑 같다고? S1과 같다고.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그럼 답은 700 얼마야? 82야? 야, 답이 782냐? 그렇겠지. 밑에 것도 똑같다. 밑에 것도 똑같다. SN이 5n 빼기 1이야. AK가 100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래. 그냥 끝내자. AN은 자, 근데 얘 봐봐. 얘가 5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1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1이야. 맞지? A가 1이라고. 5의 n제곱이니까 그 앞에 곱해있던 상수가 1이었다고. 그럼 얘는 AN은 1에다가 R 빼기 1 R의 n 빼기 1제곱 4 곱하기 5의 n 빼기 1제곱이야. 근데 얘가 100이 된다며. n은 3이 되겠네. 즉 k가 3이겠지? k가 3이 되겠네. 됐지? k가 3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자, 넘어갑시다. 오, 원리학기.
근데 사실 이 원리합계를 지금 일단 요거 끝내고